일단은 FOMC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앞둔 상황 속에서 CME 패드워치상 이게 지난주 토요일 기준으로 제가 캡처를 해 왔는데요. 4.25에서 4.5%로 지금 동결 가능성이 98% 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 금리 인하를 둘러싼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횟수를 기존의 한 차례에서 일단 두 차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요 내러티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클레이즈에 있는 전략가는 고객들에게 서한을 하나 보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연준도 지금은 "우리 그만큼 빨리 안 해도 된다."라는 기조였지만 이 정책 또한 방향성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연준이 9월과 11월, 12월에 금리를 낮췄고요. 올해 1월에는 인플레이션 그 지수가 반등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금리를 동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CME 패드워치상 지금 보시다시피 금리 동결 가능성이 약 98%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가 올해 하반기쯤 되면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만약에 시작이 되게 된다면 무역 전쟁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를 연준도 사실상 무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아무래도 금리를 좀 더 공격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뿐만 아니라 9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렇게 본다면 원래 이제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할 거라라고 예상을 했는데 두 차례 정도로 늘릴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좀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준이 내년에는 3월과 6월, 9월 FOMC 회의에서 각각 25bp씩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번 주 시간으로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오늘이 17일이니까요. 20일 아침 됐을 때 목요일 아침 됐을 때는 FOMC 회의 결과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트럼프 가족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트럼프 가족이 그 중국 자본이긴 합니다만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의 지분 확보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미국 법인에 대한 지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따르면 바이낸스 그 자오 창펑 전 CEO가 창업했던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미국의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계 거래소고요. 미국 법무부는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자오창펑을 기소를 했고요. 지난해 5월 법원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도 있습니다. 자오창펑이 6조 2,638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랑 합의를 하고 바이낸스 CEO에서도 사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바이낸스가 직접적으로 먼저 트럼프 측근들을 좀 찾아가게 되면서 사업 거래를 제한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바이낸스가 이제 워낙 미국 시장이 좀 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다시 재진입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사실 지금 녹록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을 통해서 미국 법인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끔 먼저 사업적으로 제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오창펑이 만약에 사면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요 거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요. 사면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서 만약에 실제적으로 진짜 사면을 받게 된다면 국제적으로도 비즈니스하는 데도 용이해질 수 있고 또 미국 시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의 전 CEO인 자오창펑도 아무래도 좀 머리를 써서 요러한 결정을 좀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이 미국 정부의 규제 조치 그리고 자오창펑에 대한 기소가 있었던 이후로 시장 점유율이 27%에서 1%로 무려 26%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오창펑 CEO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가족의 바이낸스 지분 확보는 행정부가 업계에 대한 규제 제한을 완화하는 시기에 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잠재적인 부활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바이낸스 미 법인에 대한 투자는 트럼프 가족이 직접 하거나 혹은 지난해 9월에 트럼프 가족이 출범시켰던 가상화폐 그 벤처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현재 가장 크게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주는 거고 또 바이낸스 미국 법인 지분 취득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사실상 사업 이익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사실상 이익적인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좀 충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산을 외부 기관에 이전 대통령들은 다 신탁을 좀 맡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산을 자기 가족 통제하에 두면서 계속해서 사업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소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바이낸스가 최근 아부다비 정부 산하에 있는 인공지능 AI 투자 회사인 MGX가 바이낸스 지분을 투자하기 위해서 인수하기 위해서 2조 9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도 있고요. MGX는 트럼프가 직접 발표했던 그 스타게이트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부다비에 있는 AI 투자 회사인 MGX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다 이게 삼각형 구조로 다 연결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바이낸스가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에 대한 지분 취득 가능성도 사실상은 좀 높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